2월 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1%대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월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 큰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2000년 12월 이후 무려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호조 소식에 유럽 증시 또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깍크 지수는 1%대 중반으로 올랐습니다. 1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될 뻔한 한화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하루 만에 거래 정지 방침을 뒤집은 건데요.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터키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터키 간 20억 달러 규모의 화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에서는 호재가 만발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발표되면서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를 덜어냈는데요. 덕분에 다우지수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기도 했고 나스닥 지수 또한 무려 11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는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한산해진 가운데 유럽도 소식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할 텐데요. 자, 그리스 긴축 합의가 불발됐다는 소식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고 돌아오죠. 네, 먼저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나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부담스러웠는데요. 11포인트 하락한 1972선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은 미미했습니다. 0.5포인트 아주 소폭 오르면서 빨간불이 유지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110원대 후반에서 연일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10전 하락한 1118원 30전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쪽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쉬어가는 반면 중국 증시는 크게 올랐는데요. 일본은 4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0.5%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 중국 증시는 2달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0.7% 오르면서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만 각권 지수도 강보합권에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1% 중반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2% 올랐고 나스닥이 1.6%, S&P 500 지수도 1.4%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전국 신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대표님? 예, 주말 잘 보냈습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주말을 잘 보내셨을지 좀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한화가 거래 정지 위기에서 풀려났기 때문인데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요, 하나의 이제 거래 정지가 최대 이슈였죠. 미국 증시 특히 이제 미국의 실업자 지수, 그다음에 하나 국내적으로는 하나 이슈, 이게 이제 두 개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글쎄요, 이제 일단 제가 볼 때는 하나 이슈가 앞으로 이제 하나가 일단 거래 정지되다가 거래가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재벌의 길들이기
차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가 거래 정지를 시켜야 사실은 개별 질들이기가 되는데 하나가 거래를 재개시킨다는 자체가 어쨌든 정치권도 재개와 한통속이다. 이게 이제 덜실에 들어주는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그룹의 이제 그 대그룹들이 공급 횡령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그룹의 모든 그 대그룹의 손보기가 아마 재벌의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맞보증이죠. 지급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급 횡령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뭐 그 앞에 걸린 게 사실 SK고 SK 다음에 이제 하나가 걸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뭐 그 큰 걱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그 하나 이야기가 사실은 금요일 날 오전에 돌았거든요. 오전에 돈 후에 이제 대그룹주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밀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삼성생명, 신한지주 두 종목 빼놓고는 전 종목이 밀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어느 이번에 이제 다음 선거에 어느 정권이든지 이번에 그 지금 그 정권이 너무 친는 기업 위주였다. 이걸 이제 비판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 초반 상황은 이제 기선 잡으려고 하겠죠. 정치권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는 일단 현금 없는 정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대그룹하고 한통속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하나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냥 갖고 있어라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이제 하나를 통해서 보는 게 이제 가장 첫째 뭡니까? 물리더라도 1등 주식에 물려라 이렇게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데 일단 하나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좀 걱정 없이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장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오늘 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대표님. 예. 자, 금요일장 제가 이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하고 오전 그 리딩하고 오후 리딩을 못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고점에 한번 매도합시다 이러겠는데요. 일단 매도는 맞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고점에서 주가가 보시다시피 20포인트 이제 밀리는 그런 장세를 보였죠. 그 꼭지에서는 이제 30포인트 밀렸죠. 예, 꼭지에서는 이제 30포인트 밀리는 장세입니다. 장세인데 이제 여러분은 실업자 지수 발표인데 실업자 지수 그 질을 봐야 돼요. 미국의 3대 지수가 이제 실업자 지수가 이제 실업자 지수, 소비자 지수, 이렇게 경기 활성 지수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실업자 지수가 이제 좋게 나왔는데 미국의 실업자 지수 자체가 조금 크리너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좀 크리너하지 않고 다음 선거를 두고 이제 그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총선을 두고 뭐 기업의 뭐 그 복지라든지 대기업의 손보기 이런 게 있듯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억지식으로 실업자 지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전고점의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신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전고점 돌파를 어떻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거래량, 단순 거래량으로 봐서는 보조지수 단순 거래량을 봐서는 이 매물대가 쉬운 매물대는 분명히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그 금요일 날 또 주가가 고점 이제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물량을 줄여 금요일 한번 팔아보자고 했는데 팔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후에 리딩을 할 수 있었으면 오늘 5일 이평의 지지를 받을 때 이제 저점 매수를 해라. 근데 물론 저점 매수 있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오후에 리딩을 못 하니까 일단 고점 매도했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 일단은 오늘 지수가 한 30포인트까지는 안 되고 전고점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30포인트 뜨더라도 보시다시피 볼륨저 상단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의 볼륨저 밴드 상단 이탈이라고 하죠. 상단 이탈이라고 하는데 오늘 캔들 차트가 음봉이냐 양봉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음봉이면은 주가는 일단 갈등죠. 상승이나 하락이냐 이제 옆다리를 짚는 거고 내일 만약 음봉 나면 볼륨주입니다. 상단에서 음봉 개수가 3개 이상 될 때는 그때보다는 주가를 기관들이 확실히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전고점 돌파 여부에 음봉이나 윗골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물려있던 종목들은 일단 현금화에 치중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주식은요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뭐 이격도를 봐서는 이게 괴리율이 굉장히 큽니다. 괴리율이 크고 지금 5일 10일 이평이 2평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쯤 제가 분명히 말씀 전고점에
순환매가 지금 그 우량주 짧은 순환매가 빙빙 돌고 있습니다. 빙빙 돌고 있을 때 여러분이 혹시 제가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부터 했죠. 이미 수익 난 종목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물렸다가 풀리는 종목은 현금화를 하라고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익 난 종목은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 안 나고 오늘 상승함으로써 수익 난 종목들은 현금화가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지금 세계 글로벌 증시가 전부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글로벌 증시가 전고점을 갱신하는데 이 주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봉을 보면 자 다우존스 지수부터 보면 이제 정확히 전고점에서 저항받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전고점 모양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대에 비해서 지금 경기가 미국이 좋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독일 증시입니다. 독일 증시는 아직까지 이제는 이제 조금만 더 뜨면 매물대에 걸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영국 지수 보시면 영국 지수는 이제 본격적인 매물대에 걸려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거 글로벌 증시는 일단 강성 국가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고요. 약성이 이제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뭐 꿈 많은 소녀고 상해 증시도 꿈 많은 소녀입니다. 꿈 많은 소녀인데 우리나라가 제가 상해 증시에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아시아 증시와 유럽, 미국 증시의 중간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간점에 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증시 같은 경우, 미국 증시, 영국 증시는 이 고점에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 일본이나 미국은 중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중간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서서히 언론이나 모든 이런 분의 그 악재는 밝히지 않고 호재만 계속 밝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무역이 이제 적자 났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환율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어떤 지배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데 환율이 뭐 우리나라는 전혀 이제 교양 없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민감하게 한번 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데 우리나라는 주가는 환율하고 굉장히 민감한데 약간 후행성이 있습니다. 후행성이 있지만 환율에 대해서 어떤 그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수출을 해가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해가 먹고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보면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주가가 이제 환율이 강세일 때 주가가 바닥이고 환율이 바닥일 때 주가 강세 보이는 역배열 방향을 보입니다. 그 반면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는 환율과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는 이제 처음 스타트 강한 상승할 때는 환율과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가 대세가 뭐 지금 아직도 뻐꾸기들이 뻐꾹뻐꾹거리면서 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과 주가를 보면 환율과 주가가 대세 상승 초기에 환율과 주가는 같이 움직이고 그 약세장 때 전형적으로 환율과 주가는 반대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환율이 신용하고도 굉장히 민감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환율 자체가 지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장 자체는 상승에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환율을 여러분 민감하게 보는데 요즘 환율이 사실 기업 중소기업이나 이제 고통을 굉장히 겪고 있는데 언론들은 환율이라든지 수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거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50% 이상 됩니다. 그 수출의 국민 전체 생산 비중이 그런 부분에서 외면하고 쓸데없는 연속극이나 나오고 있까 뭐 쓸데없는 한데 그 종편들이 종편들 루스는 없고 오락 프로에 치중하는데 완전 진짜 완전 속된 말로 빅엿 방송이다. 빅엿 방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을 우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일단 환율과 주가에 반대로 갈 때는 주가는 분명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항시 보수적인 입장 주식은요 돈 많이 먹는 것보다 돈 안 잃는 게 중요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사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2천억까지 샀다가 선물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샀던 주식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 같으면 끝까지 놔두죠. 왜 끝까지 안 놔두겠습니까? 돈을 먹고 일단 정리를 해버린 상태고 개인들이 지금 9천억 정도 선물을 사고 있는데 서서히 개인들이 꼭지에서 물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자, 개인들 선물 보시면 꼭지에서 여기 전부 개인들 교양 없는 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면 만약 이 주식이
선물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아다시피 2045, 15 정도 바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다. 왜? 이쪽이 호가 공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수적인 견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다시피 RSI가 70을 넘으면서 돌파하면서 해야 되는데 RSI가 70을 못 넘으면서 거래 상투 치는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보수적인 견제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볼 것 같으면 일단은 전량 매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전주식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블루칩 쪽으로 매도를 하면서 중소형주를 끄집어 올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그러면 과연 중소형 그 2등 주식들이 상승함으로써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빵 뜰 겁니다. 뜨면 제가 볼 때는 그 사이 어제 그 금요일 상태로 주가가 수익 난 종목은 보유하고 있지만 오늘이 상승해가지고 본전 이상 넘은 종목은 현금화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이 이제 어제 그 보시면 최근에 3등 주식 특히 2등 주식들이 큰 상승을 보였죠. 2등 선식인데 특히 이제 2등 주식 중에 뭐 NHN이라든지 한정에서 쭉 이렇게 모양을 보였는데 그 장 자체가 너무 분산됩니다. 그래서 1등 주식이 쉬면서 2, 3등 주식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쉬면서 시가총액 상위 2등, 3등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갈 것이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2등, 3등 종목들 중에 가장 시세를 많이 낸 종목이 LG전자 우선주인데 그거는 괴리율이 구주와 괴리율이 높아서 그런 종목이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난 아버지 밑에 아들 나지 못난 아버지 밑에 아들 안 난다. 제가 우리 집을 보면 그래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무지하게 잘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여러분께서 조심조심하면서 짚고 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볼 때 일단 SBS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SBS 매수 들어왔고요. 한국철강이 매수가 들어왔고, 자 세종공업이 매수가 들어왔고, 현대상선이 금요일 날 매수가 들어왔고, KCC가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생명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모양을 보였고요. 그 반면에 매도 종목도 있습니다. 매도 종목을 보면 코스피 200입니다. 예, 코스피 200 매도 종목을 보면 여러분 그 사이 에너지 송원산업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에너지 4인방 중에 첫 번째로 한국가스공사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도 안정이 좋았고 STX 페노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은 시뮬레이션으로 매매하면 그 사이 15년으로 보면 데이터가 36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매매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요즘에 이제 조건 검색 볼 때는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특히 일목균형표 중에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를 건드는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2등 주식들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일단 고점일 때 주식이 수익난 종목은 갖고 있지만 마이너스 했다가 수익난 종목은 매도를 한번 치자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또 뭐니 해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5일, 10일 테드크로스를 보이면서 21일평 하회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또 꿈많은 소녀로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했죠. 삼성전자는 61평 안 닿아야 된다. 삼성전자가 60일 닿으면 큰 충격을 준다 하는데 삼성전자 없는 상승이 한 3, 4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20%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여러분 꼭 보셔야 된다. 첫 번째 삼성전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선물을 봐야 됩니다. 외국인 선물이 여러분 아다시피 1조 2천억 흑자에서 지금 보합으로 왔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보류를 한다면 주가가 십자형 도치형 나지만 외국인들의 선물이 푸스로 매도로 돌변한다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플러스 되더라도 분명히 도치형 검은 음봉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을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상해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 모양 자체가 이제 일단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상해 증시가 보시면 전형적으로 4만4원 장세를 보입니다. 3일 뜨고 4일 빠지는 그런 장세를 보이는데 상해 증시가 오늘 상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해 증시가 상승을 하면 왜 그러냐. 상해 증시가 오늘 VR 100 관통을 후에 상승입니다. 그래서
100 후의 관통 상승이 깔끔하게 상승한다면은 괜찮지만 상해 증시가 다시 오늘 음봉으로 보이면서 VR이 100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우리나라 장세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몸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혼돈의 장세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께서 특히 요즘에 이제 그 많은 뻐꾸기 방송들이 뭐 문재인 씨 테마, 박근혜 씨 테마, 뭐 안철수 테마 이런 거 하는데요. 그거 다 진짜 속된 말로 입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절대 그런 테마주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물리더라도 1등 주식에 물려야 된다. 그런 절대 테마주에 여러분 장고장 펴보세요.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장고장 펴보면 여러분 가슴 치고 60% 70% 있는 테마주들이 다 여러분 상처냅니다. 절대 테마주를 하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절대 테마, 특히 환율이, 여러분 기업들이 돈 수출이 잘 돼야만이 그 인프라, 전산 인프라에 많이 투자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산 인프라에 투자를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마도 특히 대선 테마 만지고 대선 테마 추천하는 친구들하고는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마세요. 앉지. 그러면 대선 3명 나오는데 1명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2명은 떨어지고 1명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률이 33%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승률 상승에 33% 되는 그런 방송을 왜 보십니까? 우리 CM 방송은 바닥하면 승률 100%인데, 비코즈 왜냐하면 투이와 강력 부정사인데, 그런 부정적인, 여러분을 완전 깡통차게 하려는 그런 방송 절대 보지 마세요. 영원한 베스트셀러, CM 방송만 보면 되는데, 그런 테마주 그런 보는 거 아주 그것들은 작것이고 반지하 살아야 되는 양아치들이니까 그런 종목 절대 추천하지 마시고요. 보지도 말고 여러분 물리더라도 어떻게 1등 주식 우리의 원래 테마가 뭡니까?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손이 되십시오. 테마주 사가지고 중추절 때 여러분 장고장 조상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물리더라도 1등 주식에 물리고 1등 주식에서 매매하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둥근 달이 뜨는 보름입니다. 부름 먹고 액땜 네. 쫓으면서 우량주 마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토노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샘플러스 라인업 시간입니다. 자, 먼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무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 다시 한번 AS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주에 네. 관심 정보로 말씀드렸던 동양기전은 여전히 좀 매수가를 제가 제시해드리기를 14,000원에서 14,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여전히 그 가격대 안에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차트를 좀 보셔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양호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이제 좀 하나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이제 코라홀딩스라는 종목 1월 30일 날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좀 단기간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에 좀 도달을 한 상태인데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지분 인수를 하는 그러한 부분, 2대 주주로서 올라서는 그러한 호재거리가 좀 나오면서 단기간에 좀 상승을 해서 이미 좀 목표가에 도달을 한 상태인데요. 그 이후에 그날 당일날이죠. 이제 기관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상승 이후에 좀 눌림을 맞으면서 음봉을 좀 맞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 이제 그날의 어떤 급등의 부분을 좀 제외를 하시고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 약간의 조정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나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모건 스탠리에서 어떤 지분 인수 부분이 앞으로의 동사의 어떤 추후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해도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좀 갭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일전에 이제 KCC라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KCC라는 주가의 흐름을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아마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에서 혹시
잘 수익 실현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조정이 나올 때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관심 종목 동양기전과 코라홀딩스 두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OCI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인데요. 2009년도에 이제 OCI가 소디프 신소재라는 기업의 지분을 49.1%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변경한 그런 특수 가스 업체죠. 2차 전지 소재 업체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약간의 좀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제 모노실란이라도 주 제품인 모노실란이라든가 NF3 이런 부분이 단가가 좀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좀 약간의 악화를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1년도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4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3분기 실적을 좀 바닥으로 해서 수익성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런던 올림픽이라든가 유로 2012 이러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LCD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동사의 매출의 성장 부분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해서 동사의 이제 매출 성장은 해외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는데요. 2011년도 일본과 대만의 이제 설립한 판매 법인 이쪽을 통해서 활발한 영업 활동을 벌여왔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어떤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이라든가 매출의 성장 부분이 바로 나타날 그러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3 생산법인 중국의 설비 투자를 한 2012년도 1분기 때 올해죠. 올해 1분기 때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2분기 때부터는 중국향 매출 부분이 실적 부분이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의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국산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기업들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에서도 2차 전지 전해질이죠, 전해질. 그러면 6브라 리튬이라고 하는 LiFPF6 이러한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2012년도 3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판매도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국산화, 2차 전지 소재 국산화 추사에 또 맞물려서 한 가지 또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PR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1배 수준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 한 최근 3년 동안의 PR을 봤을 때 15배에서 20배 이렇게 좀 사이에서 거래가 되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PR 11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싼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8,000원에서 전일 종가 89,500원 있죠? 그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2만원, 손절가는 8만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 다시 한번 대응 자료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그 BH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주가 가격 이제 레벨업 진입 구간 때 이제 들어오면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천 당연히 이제 시초가가 이제 그 좀 너무 이제 강한 출발을 함으로써 이제 목표가를 뚫고 올라가면서 음봉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이제 그 목표가를 찍고 다시 이제 급하게 출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6,200원 구간대에 온다면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 6,200원 구간대 이제 그 구간이 왔을 때에는 벌써 이제 목표가를 한 단계 이제 찍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인 이제 그 비중을 확 늘리시는 것보다는 좀 비중을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차바이오엔입니다. 이전에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12,300원 구간대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호재가 나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향후 5년간 생명공학 분야 사업의 9조 7천억 규모의 투자 소식에 바이오주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미국 바이오 기업인 그 ACT에서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이런 그 치료제, 그러니까 임상 1상 실험을 그 세계 최초로 성공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내 그 바이오 기업인 그 차바이오에는 이런 임상 1상 실험을 성공한 ACT와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 기술 협력을 맺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임상 2상만 실험만 끝나면은 제품은 이제 출시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박스권 상단 자리에 주가가 좀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박스권 상단 돌파를 위한 이런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기 시작한다면 또 이런 호재로 인해서 이전에 있던 탈진 매물을 소화를 시키고 박스권 상단위로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아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된 관심을 가지고 목표가 한 13,000원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BH와 차바이오엔 AS 잘 받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그 기술적인 성격보다는 최근 시장이 가파른 상승에 따른 이런 부담감, 그래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KT를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특히나 바닥권 구간대에서 지수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 못하였던 이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 사회에서도 한동안 들썩였던 2D 서비스, 그래서 이제 KT에 대한 이런 그 대법원이 판결도 이제 종결이 되었고, 이에 따른 많은 설비와 또 인력들, 또 투자비에 대한 이런 많은 조건에서 또 많이 부담을 털어냈기 때문에 다음 이제 4G 4세대에 대한 이제 LTE 시대가 열렸다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가파르게 신성장하고 있는 LTE 쪽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준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이번 2012년도부터 KT가 글로벌화와 또 클라우드의 컴퓨팅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도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 성능을 좀 가지고 있고, 또 기존 경쟁업체에 비해서도 임대료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LTE에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 다른 SK텔레콤 또 LG유플러스보다는 잠재 성장력이 더 크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의 가격과 또 차트의 흐름인데요. 지금 KT의 차트를 보면은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좀 접근하기 좀 쉬운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33,500원 기준으로 한번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 이제 저점인 3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계속해서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 좀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로 저점 매수 가능한 KT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전문가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대마다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도 보실 수 있고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포트 주제가 모멘텀은 신흥국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의 1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민간 부분 취업자 수는 25만 7천 명을 기록을 했고 실업률도 8.3%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8.5%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다우지수는 1%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경제 지표도 예상치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상황인데요. PMI 제조업 지수는 중국과 브라질을 기준선을 상회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티 지역별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면 미국은 83.7로 과거 최고점 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등과 같은 신흥국은 기준선인 0을 상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4분기 미국 중심의 경기 모멘텀 강화가 글로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미국은 현재 경기 모멘텀이 정점을 형성하고 있고 신흥국은 최근 들어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신흥국 중심의 경기 모멘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 위험 지표 중 하나인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도 지난 7월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이고 현재 MSCI 선진국 지수는 지난 7월 고점 대비 94%, 신흥국 지수는 89%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시장 위험 개선 대비 가격 메리트는 선진국 증시보다는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유동성 확장과 위험 선호도 개선을 바탕으로 한 신흥국으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달러 대비 신흥국 통화 가치를 나타내는 OITP 인덱스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와 비교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원화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통화 중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인도 루피와 다음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서 글로벌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경기 모멘텀 강화 확산과 함께 원화 강세를 조합한 경기 민감형 원화 강세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는 기계, 은행, 항공, 증권, 건설업종에 이에 속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도 현재 PER은 2010년 이후 평균치 대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종별 PER이 평균 대비 낮은 순으로 보게 되면 기계업종의 69% 수준, 여행, 은행, 항공, 증권, 건설 순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연간 순이익 추정치를 보게 되면 건설과 증권업종은 지난 12월 말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고 기계와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향 조정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241선 장기 추세에 대한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또 샀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KB금융, 삼성전기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LG전자, 현대건설, OCI,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좀 뚜렷합니다. 조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IT, 금융, 화학업 쪽을 좀 매수를 했는데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두각이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3일 연속 매수하고 난 뒤에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전까지는 기관들이 매수로서 계속해서 추세를 이끌다가 외국인 쪽 넘어오고 난 뒤에 10일 연속 매수하고 난 뒤에 조금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 외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11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일 연속,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기관 쪽은 아무래도 현대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쪽 아무래도 건설 쪽에 매수를 좀 집중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현대건설 같은 경우 5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기관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그룹주뿐만 아니라 LG전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저번 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현대모비스, 기아차, LG유플러스, 제일모직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제일모직,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동반 매도 종목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업종 완성차 3사에 대한 어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현재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5일 연속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11거래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일 연속 현재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만큼 그런 개선세가 지속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적인 시장 점유율이 증가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가 좀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LG U+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은 피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외국인의 매도가 적어도 잠잠해질 때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모직 같은 기관들이 16일 연속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럼 주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기관이 조금 매도가 잠잠해진다면 그때 조금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LED 관련해서 전자재료 관련해서 올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가는 부분만 조금 해소가 된다면 반등은 분명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희망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이런 매도가 좀 나왔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SM, 파라다이스, 인터플렉스, 태광, OCI 머티리얼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광밴드, 서울반도체, 실리콘웍스, SM,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7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지난번 조정을 보였다가 지금 현재 좀 반등을 다시 한번 이뤄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녀시대가 미국에 좀 진출하게 되면서 토크쇼 출연이란지, 그리고 미국의 현지 반응이 상당히 좀 뜨겁다 보니까 네.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기회로 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자,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기관 쪽 같은 서울반도체 4일 연속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7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LED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반도체가 좀 대장주로서 조금 그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LED 인곳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ED 업종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인곳을 생산하고 있다는 그런 희소성도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LED 업종이 반등을 지속하게 된다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였던 반등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대박 전략 세워볼 텐데요. 이 상장 폐지 문턱까지 갔던 한화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매수 리포트를 내놓고 있기도 하던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한화 같은 경우 조금은 천만다행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우리 김성인 회장이 왜 그러신지 참 모르겠습니다. 좀 기업을 조금 잘 운영은 잘 하신 분인데 좀 사생활이 좀 그렇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횡령 배임에 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조금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룹주 전체적으로 미칠 파급 효과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을 본다면 지금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12% 정도 하락을 현재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관들이란지, 그리고 기금, 그리고 외국인들도 전혀 예상 못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의 거래도 본다면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가 끝나고 난 뒤에 7시 정도에 어떤 그런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기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아무래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 그리고 기관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다시 한번 거래가 성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거래 정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조금 많이 밀렸을 때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와 좀 비슷한 유사한 어떤 기업들이 한번 전례를 본다면은 마니커라든지 보이양지원지 이런 두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똑같은 횡령 배임의 어떤 이유로
그 실질 상장 폐지 심사에 갔었지만은 정상 거래로 그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가 이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계속해서 거래가 유지가 됐고요. 하지만 이 두 기업을 제외하고 코스닥 쪽에서 다른 기업들도 많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한 13기업 정도 되는데 그 기업들은 모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 내용을 봤을 때 이 두 기업과 그리고 상장 폐지된 13기업 간의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이 되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어떤 실질적으로 경영 정상화 그리고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조금은 없지 않겠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단기 출렁이면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일단 손절가 좀 짧게 놓고 대응해 보는 게 좋겠네요. 일단 손절가, 이런 종목들 손절가보다는 일단 바닥에서 현재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로 좀 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좀 대박 전략 세워볼 텐데요. 좀 외국인의 매도가 지난 금요일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다시금 매수세로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환율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계속해서 예를 드렸듯이 작년 10월 28일 1960포인트였던 환율 수준이 1095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한 30원 정도의 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미국 고용 개선 호재 이런 부분은 조금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왜 호재가 되냐면 12월 달 연말 시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 그 소매업체들이 일시적으로 임시직 고용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12월에 단기간에 그치면서 1월 달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상했지만 12월 달에서 1월 달에도 계속해서 고용 개선 효과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좀 크게 호재로 좀 작용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업종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좀 보면서 좀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상당히 좀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요 갭 부분을 저 같은 경우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950포인트 정도의 어떤 그 갭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1차적으로 10월 28일 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이렇게 여기 반등을 주지 못하면서 밀렸고요. 그리고 돌파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지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갭 부분을 진입하게 되면서 갭은 아래쪽으로 밀릴 때도 갭을 메꾸지만은 위쪽으로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 갭을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0포인트가 제가 생각할 때는 2000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0포인트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동시효과에 지금 현재 199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199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출발이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상승 출발하고 난 뒤가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화면을 좀 연결해서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날 장 후반 쪽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많이 조금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거 샤워를 머물러 본다면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6천 계약 매수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매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방향성은 개인들이 이렇게 지금 양매수, 초기 양매수를 가지고 양매수를 지금 현재 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추가적으로 해소가 된다면은 외국인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최근에 와서 한번 본다면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푸드 옵션 쪽에 계속해서 매수가 누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장중에 상승폭을 깎아먹을 수 있는 지난주 목요일처럼 상승폭을 깎아먹을 수 있는 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어느 때마다 외국인의 수급 여건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현물 같은 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시장에 만약에 파생 쪽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업종에서 상당히 조금 받쳐줄 가능성이 크고요. IT 금융화학 업종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조금 테마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로라는 회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유후라는 그 캐릭터 인형을 좀 생산을 하면서 이런 캐릭터의 그 인형이라든지 그리고 용품 디자인 전문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유후라는 인형이 전국 전 세계 80여 개국에 현재 수출이 되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해외에서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 높은 부분도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56억을 기록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만 40억 정도 어떤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을 또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어차피 그 긴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하고 지난 12월 달에 급등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난번 저항을 할 수 있는 5,500원의 지지력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완만한 V자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00원에 일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손절가는 5,500원, 지난번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 이 자리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가를 말씀드려 본다면 오늘 한 6,100원에서 6,150원 정도 한번 가격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오로라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방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오전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